자, 오늘은 제가 뭐를 설명드릴 거냐면은 수태양, 소장경. 자, 수태양은 몰라도 돼. 수 그러니까는 손에 있겠네. 그 다음에 소장경이니까는 소장하고 관계가 되겠네. 자, 우리 소장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음식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입에 이제 음식을 이제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파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고추장도 먹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요. 고기도 먹고 쇠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자, 그렇게 고기를 먹을 때 분명히 우리가 다 먹는 음식의 모양들은 다 틀리게 입안에 들어가지만 이것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죽의 상태가 돼야 돼요. 완전히 그것이 입에서 막 씹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도를 거쳐가지고 위로 가가지고 하면서 얘가 위장, 소장을 거치면서 뭐가 되냐면은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걸쭉한 죽의 형태가 되어줘야지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고기가 음식물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고기 그냥 씹지 않은 상태로서 위로 툭 집어 넣어버리게 되면은 그거를 걸쭉한 죽의 형태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위장이 힘들어 하겠습니까? 자,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잘 흡수하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시키고 또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씹어주는 거, 잘 씹어주게 되면은 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식도를 거쳐가지고 내려가고 하면서 위장 같은 데 가서 아주 자잘한 형태가 될 것이고 그 자잘한 형태가 뭐로 될 거냐면은 우리 체온의 약 36.5도 정도 되는 그 체온 속에서 걸쭉한 죽의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소장경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 걸쭉한 죽의 형태를 흡수를 해야지. 흡수를 해줘야지만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겠죠.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는데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무슨 현상 발생하는지 아세요? 네. 어깨가 아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희한하죠?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이 흡수가 잘 되지 않게 되면요. 어깨가 아픈데 어느 쪽 어깨가 아픈지 아세요? 어깨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주로 여기를 보고 어깨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깨 뒤쪽으로 아파요. 뒤쪽으로. 우리가 보통 겸비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겸비통이라는 용어보다는 겸비배통이 맞아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군대 가게 되면 남자들 여기다 견장 차죠? 파란색 견장 어깨를 말하는 거예요. 자, 비라는 것은 팔을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견비통 할 때는 어깨 쪽도 아프고 팔 쪽도 아프고 했을 때 견비통. 이 어깨 쪽 또 팔 쪽이 아픈 것이 뭐가 잘 안 되게 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흡수가 잘 안 되었을 때 소화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소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흡수도 잘 안 되겠죠. 이렇게 소화와 흡수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렇게 배통이 옵니다. 배라는 거 아시죠? 이게 어깨 날개 축지라고 하나 이걸 보고 여기 보면 날개 축지가 있어요. 여기가 무지무지 아파가지고 결려가지고 말도 못하게 결려요. 여기가. 그래서 배통을 유발하는 것이 소장경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위에서 잘게 작게 만들었어.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소화시킨 것을 뭐 해야 됩니까?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덩어리가 큰 거야. 그러다 보면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흡수가 잘 안 되게 되면요. 그러면 견비배통이 옵니다. 자, 어디가 아프다고요? 어깨 축지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팔이 아프고요. 이 뒤쪽 날개 축지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자, 이해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 견비배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를 먹게 되면 수시로 와. 젊었을 때는 그 견비통이 뭔지 견비배통이 뭔지 모르는데 나이를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요 수시로 견비배통이 와요. 왜 그럴까요? 수시로 소화도 잘 안 되고 흡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 가셨죠? 나이를 자꾸 먹다 보면은 당연히 운동량이 떨어질 것이고 운동량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소화시키는 것도 위장이 소화시키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고 또 소장이 흡수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화와 흡수가 잘 되었을 때, 특히 흡수가 잘 되게 되면은 이 변비배통 같은 것이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변비배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소장경락을 잡아주면요, 특히나 이 날개축 쪽이 이거 무진장이 아픈 거, 날개축 쪽 아픈 거, 잘 영상 나오나요? 네. 이 날개축 쪽에 아픈 것들 거짓말처럼 그냥 꽉 얼어있던 얼음들이 샥 녹아지는 것들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소장경락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장경락만 손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소장경락과 함께 잠깐 손을 봐줘야 될 것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장경락 들어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이 새끼손가락이 있어요. 새끼손가락. 자, 새끼손가락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손톱이 이렇게 있죠? 자, 손톱을 제가 한번 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있어. 손톱인데 손톱 끝마디 점. 요 점을 보고서 소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소택. 자, 여기 좀 잘 잡아줘 보세요. 소택이라고 하는 놈, 요 소택이라는 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 저는 굉장히 자주 쓰고 중요하게 쓰는 철자인데, 택자가 무슨 택자냐면 연못택이에요. 다시 택이 뭐라고요? 예, 연못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연못의 역할을 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네. 우리 몸속에 연못의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요. 연못에서 뭐 합니까? 필요한 데다 물을 대주는 것이 연못이죠. 우리가 논농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 그 논에다가 물을 대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연못이 그 물을 대는 기능을 해. 자, 그러면 물이 잘 안 나와.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네, 눈이 뻑뻑합니다. 안구 건조증이 생기겠죠. 그렇죠. 소택을 손봐주게 되면은 척택, 곡택, 소택, 택자가 들어간 놈들을 손봐주게 되면요, 안구 건조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눈이 뻑뻑한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자, 그러면 요 소택이 하는 역할 아시겠죠? 저는 어깨 쪽으로 연결시킬 건데, 소택이 하는 역할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어깨 변비배통을 제거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눈이 뻑뻑하고 자꾸 눈이 까끌까끌하고 뻑뻑하고 눈이 시리고 그래.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안 좋은 상태, 안구 건조가 된 상태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녹내장이 됩니다. 그것이 백내장이 됩니다. 그것들이 발전해가지고 뭐 비문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아마도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자, 소택, 척택, 곡택, 택자가 들어간 놈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요, 예, 우리 몸에 얘가 필요한 곳에 물을 대주는 곳이야. 자, 눈에 필요할 때 안구 건조하지 말라고 눈에 물을 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 마르지 말라고 침이 잘 돌아줘야 되겠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입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 음식이 그러면 뭐 씹는 것 같겠습니까?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입이 마를 때, 입이 마르니까는 당연히 혀가 잘 안 돌아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혀가 잘 안 돌아갈 것이고, 또 입이 마를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이 뻑뻑할 것이고. 그래서 눈이 뻑뻑할 때, 또 입이 마를 때, 또 혀가 잘 안 돌아갈 때, 또 땀이 나오지 않을 때, 자, 땀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왜? 우리 몸 필요한 곳 곳곳에다가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돼. 땀이 잘 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입이 마를 때, 입이 말라가지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한테 젖을 먹이고 싶은데 젖이 안 나와. 자, 그럼 젖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속택, 척택, 곡택, 연못 택자를 쓴 놈들을 딱 터치해주게 되면요, 거짓말처럼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우리 몸속에, 자, 척택은 여기 있어요. 척택은 여기에. 자, 척택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곡택은, 자, 요 안쪽에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기는 큰 힘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힘줄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자, 만져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힘줄이 있다는 거 다 느끼실 수가 있어. 그 안쪽에 보면은 곡택이 있어. 이렇게, 자, 새끼손가락에 소택이 있고, 새끼손가락에 소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딱 접히는데 위쪽으로 해서 이 폐경락이 따라가는 척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을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힘을 주게 되면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마치 뼈처럼 엄청나게 막강한 힘줄이 있습니다. 힘줄 바로 바깥으로 해가지고 곡택이 있어요. 그래서 척택, 곡택, 소택. 자, 저는 수태양 소장경을 하는데 이 소택만 설명드리지 않고 척택하고 곡택하고 소택을 함께 썼을 때 다시 한번요. 자, 연못에서 물을 대줘야 돼.
어디다가 물을 대줘야 돼요? 눈에다가 물을 대줘야 돼. 입에다가 물을 대줘야 돼. 여성들이 아이들 젖을 먹일 때 젖이 잘 나가줘야 돼. 그랬을 때 물 성분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택. 그 다음에 입이 마를 때, 또 입이 말라가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갈 때, 혀가 자꾸 말릴 때, 그럴 때 쓰는 자리가 바로 소택입니다. 자, 땀이 안 나올 때라든가, 젖이 안 나올 때라든가, 눈물이 안 나올 때라든가, 눈에서 안구 건조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소택 자리 쓰는 거 아시겠죠? 쓸 때 함께 써주면 좋은 것이 척택, 곡택. 함께 써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은 눈물이 자꾸 안 나오고 안구가 건조해지게 되면 눈에 관계된 질환들, 녹내장이라든가 백내장이라든가 이런데 아주 좋은 혈자리 중에 하나가 소택입니다. 자, 소택. 이해가셨죠? 자, 새끼손가락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요 라인을 제가 쭉 따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요 라인을 따라갈 건데, 자, 바깥쪽. 손가락의 바깥쪽. 여기가 소택인데, 여기를 잘 관리해 주시게 되면요. 갑자기 그렇게 뻑뻑하던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 입이 마르던 것이 그 입 마른 현상이 사라져. 안 나오던 땀이 나오기 시작해. 그 다음에 그렇게 애기들을 젖 먹일 때 힘들었던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 백내장, 녹내장 같은 것들 치유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바로 요 소택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플 때, 이 겸비 배통, 특히 배통, 이 뒤쪽이 아플 때, 여기 배통, 여기 날개축지라고 합니다. 우리 날개축지. 요 날개축지가 아플 때 거기에 소택을 만져보면 기급하게 아파요. 요 소택이란 자리가 바로 겸비 배통할 때, 그 날개축지 아플 때 사라지게끔 하는 자리.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것이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 전곡이라는 자리가 나오는데, 설명 제가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살을 가만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손등살이야. 이건 손등살. 근데 이제 자, 소택혈을 마치고 전곡혈이라는 것을 볼 텐데, 자, 새끼손가락을 따라갑니다.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주먹을 쥐게 되면은 주먹이 바로 젖이는 그 바로 밑에, 자, 영상을 잘 볼 수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자, 주먹을 딱 쥐게 되면은 이 주먹이 이렇게 있어요. 주먹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 쏙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고 전곡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전곡. 자, 찾는 방법은, 자, 소택을 따라가지고 요렇게, 자, 손등살, 손바닥살 사이. 다시 손등살, 여기는 손바닥살 사이. 여기 전곡혈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 전곡혈. 자,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수태양, 소장경. 자, 소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잘 안 된다고요? 흡수가 잘 안 된다고요. 음식물이 흡수가 잘 안 되면은 영양분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영양분이 내 몸속에 들어왔어. 소화를 시켜가지고 흡수를 잘 해야 돼. 소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화시킨 음식을 흡수하는 거야. 흡수가 잘 안 되게 되면은, 자, 음식물이 소화돼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잘 안 되게 되면은 무슨 일 발생하겠습니까? 눈이 꺼끌꺼끌해지겠죠. 당연한 거죠. 모유가 잘 안 나가겠죠. 이해가십니까? 입에 침이, 음식물이 잘 와가지고 입으로 다 와야지 입이 침 잘 돌 텐데 그런 현상이 안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곡,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자, 희한하게도 소장경락은 있잖아요. 하나같이 소택, 연못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전곡, 계곡이라는 뜻이야. 요것이 계곡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물 성분, 즉 소화된 소화되어 가지고 걸쭉해진 것을 흡수시켜 가지고 얘가 또 양분들을 전달을 해줘야 돼. 어디에다가? 눈에다가, 귀에다가. 그래서 귀의 이명을 제거할 때 많이 쓰는 자리고, 자, 눈에 통증이 있을 때 많이 제거하는 자리고, 자,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됐어. 머리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두통이 있을 때, 아하, 이 전곡이라는 위치 아시겠습니까? 자, 전곡이라는 위치를 알았으면은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가 잘 안 되어 들어와. 그럼 당연히 겸비배통이 생기는 거예요. 겸비배통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와 더불어 겸비배통만 생기겠어요? 당연히 두통이 생기겠죠. 눈에도 통증이 오겠죠.
자, 귀에도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음식을 먹은 것이 흡수가 잘 안 되었을 때 이렇게 두통이 온다든가 눈에 통증이 온다든가 귀에 이명이 생긴다든가 합니다. 그랬을 때 이명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또 변비 배통 같은 것들을 제거할 때 쓰는 자리가 바로 전곡혈자리입니다. 자, 근데 제가 마무리를 나중에 쭉 짓겠지만, 자, 아까 소택혈이 하는 역할 설명드렸죠. 자, 택이 뭐라고요? 연못. 그 다음에 전곡의 곡이 뭐라고요? 계곡. 자, 계곡에서 나온 물들이 잘 분비가 돼야 돼. 어느 쪽으로? 눈 쪽으로. 어느 쪽으로? 귀 쪽으로. 어느 쪽으로? 머리 쪽으로. 그래야지 머리 회전이 빠를 것이고, 머리가 안 아플 것이고, 눈이 총명해질 것이고, 눈이 안 아플 것이고, 그 다음에 귀가 잘 들릴 것이고, 귀가 잘 들리고, 눈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맑고, 그러면 얼마만큼 총명해지겠습니까? 해서 머리를 총명하게 하는데도 쓰는 자리가 바로 이 전곡이란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가셨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전곡을 거쳐가지고 이제 후계란 자리로 갈 거예요. 잠깐만. 자, 후계란 자리로. 자, 이렇게 전곡이란 혈자리 아시겠죠? 근데 전곡을 할 때는 전곡만 하지 마시고 합곡을 같이 하게 되면 대박이 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소택도 그렇고 전곡도 그렇고 요것은 소장경락이야. 소장경락인데 이 전곡과 함께 쓰면은 아주 좋은 자리가 바로 이게 대장경에 있는 합곡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거는 합곡이라는 자리는 이렇게 검지라인을 따라 들어오고 엄지라인을 따라 들어오고 해서 여기 쏙 들어가는 자리, 요 자리를 보고서 합곡이라고 하는데, 요 합곡과 함께 전곡을 같이 써주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뭐 제거할 때? 변비통 제거할 때. 그 다음에 눈이 아플 때, 이명이 있을 때, 두통이 있을 때 함께 써주면 훨씬 더 좋은 자리예요. 자, 전곡이란 자리 아시겠죠? 자, 전곡이란 자리 아실 거예요. 자, 전곡을 지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후계란 자리 갈 거야. 후계는 아까 주먹을 쥐게 되면은 주먹을 딱 쥐고서 이렇게 밑으로 보면 쏙 들어간 자리를 보고서 전곡이라고 했었어. 이제 후계는 뭐냐면은 주먹을 쥐고서 넘어가는 자리. 자,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 등살이 있고 손 바닥살이 있는데 그 중앙에 경계가 되는 지점. 자, 여기를 보고서 후계라고 합니다. 후계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후계, 뒤후자를 써요. 그러면은 뒷골 땡길 때, 뒷골 아플 때. 이해 가시나요? 뒷골이 아프거나 뒷골 땡기거나 또 뒤로 가는 거. 이게 뒤로 가는 게 뭐 있습니까? 뒷골, 또 목, 뒷목. 이런 거 땡기고 아플 때. 그 다음에 뒷목에서 어디로 넘어가? 이렇게. 아까 변비 배통할 때 배. 아하, 후계란 자리가 쓰이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요렇게. 배.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뒷골 아플 때. 자, 이해 가셨습니까? 후계. 자, 후계란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후계란 자리는요, 후계란 자리 혼자 쓰지 말고 함께 쓰면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 함께 쓰면 아주 좋은 자리. 자, 이렇게 후계를 설명드렸고, 자, 이 후계하고 함께 쓰면 정말 좋은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폐경락에 있어요. 폐경락. 자, 폐경락을 손에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큰 뼈가 있죠. 여기 보면 큰 뼈가 있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을 겁니다. 큰 뼈가 들어가자마자 온폭하게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자, 큰 뼈가 끝나면서 온폭하게 들어간 자리. 여기서부터 한번 비춰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엄지손가락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라와서 큰 뼈가 있거든요. 큰 뼈를 넘어서자마자 움푹 들어가는 지점. 여기를 보고 열결이라고 하는데, 열결. 자, 여기 폐경락이에요. 폐경락인 이 열결과 요 후계를 함께 써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후계로 가는 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뒤로 간다고요. 뒤로. 이렇게 소장경락이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그러면 뒷목 당길 때, 뒷골 아플 때, 그 다음에 뒷목 당길 때, 이 목 당길 때, 이런 인후통이 있을 때, 목도, 자, 이게 열결과 후계를 함께 써주게 되면 좋은 자리가, 특히 열결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목부터 머리까지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후계와 함께 쓰는 열결이라는 자리, 이 열결이라는 자리는 어디와 함께 쓴다고요? 자, 머리,
그 다음에 얼굴, 목, 그러니까 목 윗부분이에요. 목 윗부분. 그러면 기관지, 해소, 천식에 쓰면 좋은 자리가 그렇죠. 열결과 후계를 써주면 좋습니다. 자, 비염이 있을 때 열결과 후계를 써주면 좋겠죠. 자, 코에서 막 콩물이 날 때 열결과 후계를 써주면 좋겠죠. 특히 열결은 아주 그 직방으로 가는 자리예요. 인후통이 있을 때, 또 목 같은 데가 아플 때, 이런데, 자, 이해 가셨을 거라고 보고, 또 당연히 목이니까 두통이 있을 때, 목에서 가래가 낄 때, 기침, 가래, 해소, 천식, 비염 이런 거에 아주 좋은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결이라는 자리입니다. 열결이라는 자리. 자, 다시 한번 열결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손톱을 엄지손가락에 손톱 끝자락을 따라와 가지고 쭉 올라와서 큰 언덕을 넘어가자마자 툭 파인 부분, 이 부위가 바로 열결이라는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에 쓸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목 윗부분, 목 위에가 어디 있어요? 목 위에. 자, 그러면 기관지, 해소, 천식, 기침, 가래, 또 머리에 있는 거 두통. 이해 가셨죠? 안면 같은 경우는 코에 문제, 비염 같은 거 있을 때. 자, 눈에서 눈물이 잘 안 날 때, 이럴 때 쓰는 자리가 바로 이 열결이라는 자리. 자, 저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소장경락을 설명하고 있어요. 소장경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소장경락에 뭐와 함께? 후계와 함께 열결을 같이 써주십시오. 뭐와 함께? 후계와 열결을 함께 써주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작게 잘라야 돼. 소화를 시켜야 돼. 자, 소화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작게 잘랐으니까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영양분을 써서 에너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먹고 바로 앉아가지고 불량한 자세를 취한다든가 하여튼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흡수가 제대로 되겠어요? 먼저 소화도 잘 안 될 것이고, 소화된 음식물이 흡수도 잘 안 될 거야. 그 소화된 음식물이 흡수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어깨 뒤쪽 어깨 통증, 견비, 배통이 생기는 거죠. 다시 견비, 배통이 생기는 겁니다. 이 견비, 배통을 제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고의 자리가 바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어디부터 시작해서 소택, 그 다음에 전곡, 그 다음에 후곡, 후계, 다시 소택, 그 다음에 전곡. 자, 전곡 찾는 방법, 주먹을 이렇게 쥐고서 이 밑에 쑥 들어가는데 전곡, 그 다음에 이 뒤로 넘어가서 쭉 들어가는 부분 후계. 정확한 위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침노는 한의사분들한테 중요하고, 우리와 같은 야매라든가 이걸 시청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대충 그 자리에 눌러가지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요, 거짓말처럼 좋아져요. 근데 그거를 혼자만 쓰지 마시고, 후계만 쓰지 마시고, 열결과 함께 써주게 되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자, 후계를 끝내가지고 쭉 가다 보면요, 자, 이건 촬영을 잘해야 돼. 하다 보면은, 자, 이게 뼈를 따라가 보세요. 자, 이 깊숙이 들어가 뼈를 따라가다 보면, 뼈 마디가 하나 생겨. 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뼈 마디가 이게 쏙 들어가는 자리. 자, 쏙 들어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고 완골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완자를 제가 한자로 표현하면 좋은데, 완자를 이렇게 써요. 제가 한자를 한번 써볼게. 자, 우리가 이거를 달월이라고 하죠. 달월이라고 하는데 옆으로 가면 변이라고 그래요. 이게 변으로 사용되게 되면요, 뭐가 되면 고기육자가 됩니다. 고기, 즉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요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를 쓰냐면은 죽을 사자를 쓰는 거야. 이거 뭐라? 사람이 집에서 죽은 거네? 이 사람이 집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시자고요. 자, 사람이 집에서 죽었다? 그렇죠. 여기 완골, 죽는 것까지는 아닌데, 요 완골에, 자, 여기 완골에, 이 완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머리가 무지무지 아픕니다. 기억력이 거의 사라져버려요. 급격하게 치매 현상이 옵니다. 자, 이 자리가, 자, 그러면은, 이 완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급격하게 기억력이 사라지고 치매 현상 같은 것이 빨리 오고, 사람이 집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자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거 풀어보세요. 고기 육자에다가 집에다가 그 다음에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이 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그것을 어디에다 쓰고 있냐면은 우리 이 손목에다 쓰고 있어요. 자, 이 손목을 다치게 되면요, 급격하게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 손목 이거 오래 이게 뭐 손목에 기부 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기억력 순식간에 그렇게 많이 기억력이 감퇴하게 돼 있어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 완골이라는 자리 언제 좋을까요? 기억력을 증진시킬 때, 또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를 치료할 때 너무너무 좋은 자리가 완골입니다. 자, 완골 찾는 거 아셨죠? 그러면은 당연히 완골은 두통 제거하는데 두통이 자꾸 오게 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겠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 것이 상습적으로 진행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치매가 남들보다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 가셨을 거라고 보고, 자, 완골까지.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택에서 시작해가지고, 자, 영상에서 잘 나갈 거예요. 소택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가지고, 전곡을 거쳐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후계를 거쳐가지고, 어디를 거쳐가지고, 완골까지. 완골 찾는 게 살짝 어려워요. 다른 것들은 쉬운데 완골이 어렵거든요. 자, 이 뼈를 옆에, 뭐라고 하지, 손날뼈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웅푹하고 뼈가 딱 들어가요. 여기를 보고 완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완골 누르면 시큰시큰한데, 여기 눌러주게 되면요, 여기 시큰거리는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거하지 않습니까? 제거하게 되면요, 경비배통이 사사가지고 따뜻한 기운이 도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이쪽 어깨 쪽으로 따뜻한 기운이 도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디? 소택, 전곡, 후계, 그 다음에 완골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손목에 가게 되면 또 뼈가 이렇게 있네. 자, 손목에 또 뼈가, 이게 보면은, 이거 찾는 것 되게 간단해.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이 쑥 들어가. 자, 보세요. 쑥 들어가죠. 여기 쑥 들어갈 만큼 깊은 골이 생깁니다. 자, 요렇게. 요거, 소택을 지나서, 전곡을 지나서, 후계를 지나서, 자, 완골을 지났습니다. 완골을 지나서 여기 쏙 들어간 요 부분을 보고서 양곡 혈액하는데, 양곡. 요것이 하나같이, 자, 한번 보시자고요. 요걸 쭉 한번, 이거를, 자, 이 연필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이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앞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뒤로 넘어가요. 아, 이 수태항 소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쪽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소화시킨 것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자, 음식물이 흡수가 안 됐어. 자, 흡수가 안 됐다는 것은 소화부터 다 잘 안 됐다는 거야.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흡수가 잘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흡수가 잘 안 돼. 상습적으로 흡수가 안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부터 발생하겠습니까? 머리 아프겠죠. 예? 혈이, 자, 음식물이 흡수가 되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영양분이 오지를 않아. 예, 그래서 두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치통으로까지 이어져요. 두통, 치통, 그 다음에 어지럼증까지 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와가지고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쪽에 막 혈들이 돌지 않아가지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혈들이 공급이 되는데 혈이 공급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 어지러운 거하고 혈이 안 도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빵 때리면은 어지러운 현상하고 혈이 계속해서 돌아줘야 되는데 돌지 않아가지고 얘가 어지러운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두통에 좋은 자리 양곡.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치통에 좋은 자리 양곡. 그 다음에 어지럼증에 좋은 자리 양곡.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 양곡과 더불어 여기 양계 좀 봐봐요. 자,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은 여기 움푹 들어간 자리, 또 마찬가지로 손톱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쏙 들어간 자리, 엄지손가락 쪽에, 이거는 엄지손가락 쪽에 쏙 들어간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고 양계라고 합니다. 자, 양계하고 양곡을 같이 쓰는 거야. 자, 이제 오늘 이제 결론 나옵니다. 결론. 자, 양곡과 양계를 함께 쓰는데, 양곡과 양계를 함께 써주게 되면은, 자, 양곡과 양계를 함께 써주게 되면은, 잠깐 죽이고. 아니, 사인을 봐야지. 잠깐만. 이렇게 양곡과 함께, 양계를 함께 써주게 되면요. 양계를 함께 써주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자, 보세요. 뒤쪽으로 가는 이 혈자리들이 흡수를 도와줘. 흡수를 도와주는데 이런 쪽이 막혀버리게 되면은 흡수가 잘 안 돼. 흡수가 잘 안 되게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쪽 목 위쪽에 문제가 많이 해요. 눈이 뻑뻑할 거예요.
눈이 뻑뻑하고요. 침이 잘 안 나올 것이고요. 자, 침이 잘 안 나오고 침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데 안 되니까 당연히 치통도 생길 거야. 당연히 두통 오는 거야. 당연히 치통 생기는 거야. 당연히 이명 생기는 거야. 자, 계속해서 이것이 음식물 백날 먹었는데 흡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해가십니까? 아, 눈충을 되는 거. 왜? 눈이 뻑뻑하니까 눈충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안구건조증 생기는 거야. 녹내장 배내양 생기는 거야. 이런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흡수와 관계되는 소장경락입니다. 자, 이 소장경락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계혈과 그 다음에 이 양곡혈을 함께 써주게 되면요, 뭐가 사라지면요, 비통이 사라져요. 자, 이쪽에 아픈 걸 보고 이렇게 아픈 걸 보고 비 뒤쪽에 아픈 걸 배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배통을 없애는데 아주 좋은 자리가 이 자리들. 자, 소택이란 자리. 그 다음에 전곡이란 자리. 후계란 자리. 그 다음에 완골이란 자리. 그 다음에 양곡이란 자리. 그리고 넘어와가지고 건너편에 가가지고 양계라는 자리를 함께 써주게 되면, 물론 합곡도 함께 써주면 너무 좋고요. 함께 써주게 되면요, 거짓말처럼 이 어깨 뒤쪽이 아파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걸 아파가지고 한의원 가고 약 먹고 뭐 별짓을 해봐도 이게 풀리지 않는 담 걸린다고 하죠. 담 걸린처럼 그렇게 아픈 배통, 이 날개 축지 아픈 거, 요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소장경락과 함께 이 양계혈을 함께 써주게 되면요,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자, 저는 특히 견비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배통이 많아. 견비통은 별로 없는데 배통이 많아.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왼쪽이 만약에 아프다. 왼쪽이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을, 자, 양계하고 양곡을 딱 잡습니다. 양계와 양곡을 꽉 잡은 상태에서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목을 막 이렇게 돌려. 이렇게 있는 힘껏 잡고서 무진장 아프죠. 무진장 아파요. 계속 돌립니다. 언제까지 돌려? 그 어깨에 있는 배통이 완벽하게 사라질 때까지 계속 돌려요. 계속. 이해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저는 견비통은 별로 안 하는데 배통이 잘 가요. 배통. 그러니까 음식물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제가 한 것이 뭐냐면은 반대편 손을 딱 잡고 양계와 양곡혈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있는 힘껏 잡아요. 있는 힘껏 잡은 다음에 잡힌 손목을 죽기 살겨 돌립니다. 죽기 살겨. 아, 지금도 아파. 이 견비배통이 있다는 거야. 없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트럼프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없을 것 같습니까? 다 그래. 다 아파.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결국은 여기저기 막히는 과정이고, 여기저기 막힘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은 당연한 과정이야.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자연의 섭리인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이것이 아픔을 더 이상 이제 느끼고 싶지 않으면 가는 거야. 가가지고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해. 환생해서 다시 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또 만나겠죠. 하여튼 이렇게 저는 제가 견비배통이 왔을 때 저는 그 누구한테 의뢰하지 않고 제 스스로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어디 손 보시고, 후계 손 보시고, 그 다음에 전곡 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소택 아직 설명하면서 소택 손 보고, 그 다음에 전곡 손 보고, 그 다음에 후계 손 보고, 그 다음에 완골 손 보고. 완골 찾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 양곡 손 봐주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쭉 건너와서 푹 움푹 들어간 지점 양계를 손 봐주고, 손 볼 때 겉에 같이 이렇게 잡고서, 자, 있는 힘 한 개도 빼지 말고 모든 힘을 손에 다 모으세요. 꽉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안 돌아가는 손목을 쭉쭉 살려 돌리는 거야. 너무 아파. 요거 하잖아요. 그러면 배통이 사라지는 거야. 자, 견비통 아시겠죠? 견비배통이 뭔지 아시겠죠? 배통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가 바로 이겁니다. 있는 힘껏 잡고 손목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저는 특히 배통이 많이 와. 날개축 쪽에 통증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저하고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막 돌리고 있고, 운전하면서 돌리고 있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 계셔요. 자, 왜 그러냐면은 날개축지가 아프니까. 저만 아플까요? 지금 찍고 있는 사람만 아플까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안 아픈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수술하고 약 먹고, 예? 그리고 배우자한테 짜증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장경락을 잘 다스려주면 어디가 편해진다고요? 목 윗부분. 자, 기관지 편해집니다. 기관지. 그 다음에 코 편해지겠죠. 코에서 물 잘 나오니까. 예? 코가 편해질 거야. 비염도 좋아질 거야. 눈도 좋아질 거야.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조증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함께 흡수하고 관계된 문제야. 입에 침이 마를 때, 입에서 입냄새가 날 때, 그리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이걸 손목이지만 혀에서 그렇게 침이 잘 나와요. 이게 바로 소장경락과 관계되는 겁니다. 소장경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장경락과 관계된 혈자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내 몸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두통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 것인지, 소장경락을 손보시면 되는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 때 발바닥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소장경락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코가 건조하고 할 때 코에서 콧물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소택경을 잡으세요. 자, 양곡 보세요. 곡 계곡이잖아. 양계 계곡이란 말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 하나같이 소택 전곡 계곡이야. 그 다음에 후계 계곡이야. 양곡 계곡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셨을 거야. 목 윗부분. 목 윗부분과 관계된 이명에 문제가 있을 때,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코에 문제가 있을 때, 입에 문제가 있을 때, 입에 문제 있는 거 뭐 있겠습니까? 혀가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입에 침 안 나오는 거죠. 이해 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비염 있는 거 코에 문제가 되겠죠. 비염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코에서 콧물이 안 나올 때. 자,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는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조증, 비문증 같은 거 있을 때, 또 머리에서 또 후두통, 전두통, 자, 머리가 자꾸 아파. 머리가 자꾸 아픈데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자리들을 소장경락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어디를 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어. 자, 접히는 부분이 찾기가 어려운데, 보면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거 영상에서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여기는 볼록 튀어나왔어. 볼록 튀어나왔는데 넘어가는데, 여기를 보고 소회라고 합니다. 소회. 자, 뭐라고 한다고요? 소회. 작은 바다야. 바다. 이거는 심장경락하고, 저는 여기 가면 또 소장경락도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도 좋아요. 소장경락, 심장경락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자꾸 여기 만지게 되면 말도 못하게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 당연히 심장과 소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음식물 흡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심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불면증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 소회 같은 경우 이렇게 만져주면요. 자, 누워가지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지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버려요. 왜? 심장이 진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소회라고 하는 자리. 자, 심장으로 들어가는 소회도 있고, 자, 소장으로 들어가는 소회도 있어요. 했을 때, 이렇게 소회. 이렇게 만져주게 되면요, 당연히 심장도 편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흡수도 잘 될 것이고, 또 변비 배통을 제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쭉 정리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작게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작게 썰었으니까 뭐 하죠? 흡수를 해야죠. 그러면 흡수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아주 끈적끈적한 죽과 같은 상태가 되게 되면 흡수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먼저 시켜주는 거야. 흡수가 안 되게 되면요, 그러면은 뒷목이 땡기고요, 뒷머리가 아프고요, 앞머리가 아프고,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고요, 코에서 물이 안 나오고, 입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땀이 안 나오고. 자, 지금 아마도 요 소장경락 활용법을 통해 가지고 아마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싶죠? 안구건조증 약 안 놓고 싶죠? 그러면은 소장경락 관리해 주시면 돼요. 변비 배통으로 고생 많이 하십니까? 네, 소장경락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녹내장, 백내장 같은 거 의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네, 소장경락 관리하시면 됩니다. 입에서 침이 안 나오고 자꾸 입이 쩍쩍쩍 마를 때 소장경락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관지에 문제가 있을 때, 자, 이 목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목이 잘 안 들어가고 뻑뻑할 때 소장경락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와 관계자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아마도 도움되셨을 거라고 하고, 다음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고서 오늘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